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의 항해사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앞전에 최고점 라인이었던 97,400원의 고점 라인을 찍고 나서 사실 주가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조정폭이 강하게 나오진 않았죠. 일부 박스권 6개월 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해주고 현재 다시금 반등 기조에 들어서 있는 모습이죠. 일단 이 박스권에 지금 돌파를 시켜주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듭니다. 거래대금도 다시 준수하게 터져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들의 이슈는 뭐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 수급이 다시 붙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누적적인 순매수만 놓고 보면요. 외국인과 기관과 금융투자 쪽에서 물량을 전혀 그렇게 많이 팔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전히 물량에 대한 잔존 가치가 많이 남아져 있다라는 것은 아마 26년에 대한 부분들의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을 더욱더 기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꽤나 많이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전형적인 메이저 쪽의 손바뀜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듭니다. 보통 이럴 때가 주가를 굉장히 크게 끌어올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또 부담될 수밖에 없는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럴 때 메이저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단순히 주가 측면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밸류 혹은 모멘텀 그리고 핵심적인 재료 이 부분으로만 요소로만 판단을 해서 프리미엄을 부여를 시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늦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추격으로 따라붙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구간에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놓고 볼 때요. 저는 굉장히 주가가 지금 좋은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냥 계속해서 단순히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중간중간 조정을 주면서 다시금 밸류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조정을 주면서 끌어올리는 우상향 기조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즉 그렇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이 추세가 깨지지가 않는 한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해도 아마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보시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혹시라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적극적으로 일단은 홀딩을 하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눌렸을 때 눌림목을 공략을 하시는 게 더욱더 바람직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좀 투자 포인트를 총 4가지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형 EPC 쪽에 대한 부분들의 원전, SMR, 가스터빈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글로벌 에너지, 수주 모멘텀이 계속해서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5년, 그리고 올해 수주 이익 개선 구간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에너지 뭐 전환이나 원전, SMR 쪽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이 구조적으로 현재 긍정적인 요소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증권사도 최근에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 시점에서 안 좋은 것보다 좋은 시그널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다. 자, 그래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꼭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볼 때는요, 단순히 이제는 딱 원전주다라고 보기는 이제는 좀 이릅니다. 이제 핵심적인 관점을 딱 봐야 돼요.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박스권을 돌파를 시켜주려고 하는 부분들에는 글로벌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주 확대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인 성장 모멘텀이 현재 결합된 결과로 해석되는 흐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최근에 주가 흐름을 한번 짚어서 보게 되면요. 1월 초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장중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가격대 역시도 회복을 꾸준하게 시도를 했죠. 자, 이 움직임만 놓고 볼 때는요. 직전 공개가 됐었던 연말 대형 EPC 쪽에 대한 부분들의 원전 그리고 풍력 관련 수주 소식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나타난 반응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최근에 수주 흐름을 놓고 보면요. 체코나 두코바니, 그리고 원전 프로젝트, 해상풍력, EPC 등 대형 프로젝트가 연이어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즉,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으로 계속해서 수주 파이프라인이 터져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수주 잔고가 꾸준하게 확대가 되면서 그로 인한 매출 인식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은 연간 수주 규모가 과거 대비 크게 확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핵심은 수주 파이프라인의 연속성은 올해도 꾸준히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게 현 시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단발성 재료가 아니라 수주잔고 확대와 향후 매출 인식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높다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으로 반영을 해서 시장에서는 연간 수주 규모가 과거 대비 크게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증권가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숫자 그 자체보다도요. 수주 파이프라인이 결국에는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을 띠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 구조를 우리가 딱 놓고 보면요. 총 3대 에너지 축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사업 구조를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원전 밸류체인, 두 번째는 가스터빈, 세 번째는 해상 풍력 쪽, 큰 세 가지의 축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사업 구조를 놓고 볼 때 이미 단순한 EPC 기업의 틀에서 벗어나고 원전 주기기부터 터빈, 발전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MR, 즉 소형 모듈 원전, 그리고 가스 터빈부터 해상 풍력으로 이어지는 3대 에너지 축을 갖춘 구조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원전 밸류체인의 핵심 공급사라는 점에서는요, SMR 관련 글로벌 프로젝트와의 연결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도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이런 수주 확대는요,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중장기적인 수익성 개선 기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부 증권가에서도 리포트에서는 향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수주 레버리지와 그리고 원가 구조 개선 효과로 함께 확대가 될 가능성을 꾸준하게 언급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올해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좋을 것이다 라고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수주 확대는 자연스럽게 중장기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체력을 꾸준하게 키워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있을 수밖에 없죠. 뭐죠? AI 시대이기 때문이죠. AI 시대로 인해서 에너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결국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의 전환이 가속화가 되면서 글로벌 탄소 쪽에 대한 부분들의 중립도 정책이 강화가 될 거고요. 그러면 결국 AI 데이터 센터는 확산이 빠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겠죠. 그러면 전력망 수요가 급증을 하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한 게 당연히 원전 쪽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당연히 SMR 쪽이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조적인 성장 모멘텀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 유행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테마에 딱 올라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우리가 중장기적인 성장 베타성의 성격을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딱 못 박아 둘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아예 두산 에너빌리티 그냥 지금 계속 좋아요라고만 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들,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또 넘어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주가가 여러분들 빠르게 올라온 만큼요, 단기 밸류 부담이라든지 변동성 확대 리스크 역시도 동시에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최근 흐름에서도 장중에 등락폭이 커지는 모습은 추격 매수보다는 시점 분리가 분명히 또 필요한 구간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업황 측면에서도 그 배경은
분명하게 있기도 해요.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AI 시대라는 부분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업황 배경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배경이 훼손이 되지 않는 한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도 훼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현 시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는 세 가지의 관점은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글로벌 수주 쪽에 대한 부분들의 확대 흐름은 꾸준하게 나타날 것이고요. 에너지 업황에 대한 부분들의 구조적인 성장 역시도 계속해서 진입을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단기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존재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구간이 분명하게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에 EPC 중심 기업에서 이제는 고부가 가치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이 되는 그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등락에만 반등을 한다든지 반응을 하기보다는 수주와 그리고 매출, 실적 반영의 그 흐름을 확인하는 국면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현재로서는 가장 일관된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도 여러분들 딱 적어놨잖아요. 핵심적인 정리로 놓고 보면요. 한 번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결국에는 구조와 타이밍을 분리를 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왜? 분명히 좋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거든요. 좋을 수밖에 없지만 그에 따른 단기 변동성이나 리스크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추격 매수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밸류가 증가를 했고 그 부담도가 얼마나 올라왔는지는 꼭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눌림목을 또 공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단기 모멘텀과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동시에 섞여 있다라고 쉽게 말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 종목은 한 번에 결론 내리기보다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조랑 타이밍을 분리를 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해서 고점은 높여 나갈 겁니다. 단, 누가 더 싸게 사냐? 이 싸움이 앞으로의 주가에 조금 더 내가 수익성을 가릴 수 있을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사는 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를 더욱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관점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